안녕하세요. 돌쇠 인사 올립니다. 오늘 토요게이자이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한국을 딱 한마디로 나타내는 빨리빨리 문화의 의미입니다. 150여 개국을 여행하며 BBC, 로이터 등에서 방송 저널리스트로 일한 전문가가 한국을 빨리빨리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인데요.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앞서 나간 힘의 원천이라 했군요. 흥미로운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크신 구독, 좋아요. 150개가 넘는 나라를 여행하며 BBC, 로이터 등에서 일한 방송 저널리스트 맨디 블라이 박사. 그가 세계 각국을 한마디로 요약 분석한 저서 세계를 설명하는 101가지 한마디 국제표준의 교양이 쌓인다로부터 일부 발췌합니다. 빨리빨리 서둘러라. 이 한 구절만으로 한국 문화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 하나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하루를 지배하는 것은 역동성입니다. 서두를 필요성을 가속시키는 것은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상황을 수치화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 한국인이 1분 동안 오르는 계단수는 56개, 일본은 35개, 영국은 29개, 미국은 25개 계단입니다. 한 중매 서비스 회사에 따르면 첫 데이트에서 결혼까지의 평균 기간은 불과 10개월 남짓. 휴식 시간마저도 서둡니다. 국민은 거의 일손을 멈추지 않고 수면 시간이 짧습니다. OECD에 의하면 하룻밤 평균 수면 시간이 가장 많은 프랑스는 530분, 미국 518분, 스페인 514분, 한국은 단 469분밖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역동성이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항상 오늘을 뛰어넘어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인생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주위 사람은 성공한다는 불안감. 한국인들이 늘 다음 직장을 찾고 가정생활을 훨씬 더 멀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20대 커플이 세 번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비슷한 경향 때문에 한국인들이 최신 패션이나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선호하는 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 LG 등의 첨단 기술 기업들의 본거지로 유명하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인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서양의 패스트 패션은 몇 주 안에 컨셉을 바꿀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날그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역동성은 K-팝의 세계적인 붐에도 박차를 가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BTS의 성공은 그 첫손이죠.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국가로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가속이 역동성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한국의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1964년 독일에서 연설을 할 때 가족들을 위해 유럽에 돈을 벌러 온 한국인 광산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후손에게 빈곤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다 할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람들의 결의와 역동성이 있습니다. 역동성으로 인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내적 동력이 필요합니다. 역동성이란 현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개선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동성은 자기만족의 정반대 개념입니다.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나 기업의 공통되는 특징이자 진보하고 앞서기를 갈망하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역동성이 있다면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의 흐름을 따지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앞서가는 힘이 있으면 멈추지 않게 됩니다. 한국의 핵심 가치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역동성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나라마다 다른 이러한 가치관을 잘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일본 점령으로 가난뱅이가 됐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공부를 너무 게을리한 것 아닌가? 역사를 파고드는 주제에 한강의 기적은 건드리지 않는다.
당연히 한일 기본조약을 말하며 재팬머니는 언급하지 않는다. 악의가 없다면 이 기사는 쓸 수 없다. 일본 강점기 통치겠지. 사실에 입각해서 써주세요. 어느 나라든 이웃이 일본이라면 한국 정도는 될 수 있다는 예가 된다. 정말 일본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일본은 이미 마음속으로 절교했으니까 이제부터 실력이 발휘되어야 할 시간이야. 영원히 안녕. 옛날에 일본도 회사에 충성을 맹세하고 일에 몰두하는 맹렬 사원이 있었고 토요일도 반나절은 일을 했었다. 고도 경제성장기의 일본은 공해가 문제가 되었지만 최근 중국에서도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도 한국도 일본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왜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그 부분을 알아내려면 더 공부해야지. 일본이 낸 돈도 병합 전부터 현재까지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말하지 않음으로써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것 아닐까? 이 필자는 잘못된 확신을 가진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것인가? 반도의 문맹 퇴치율은 겨우 몇 %였다. 노예들은 물론 서민들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이상의 생활을 하는 집 가족들 뿐이었다. 가난과 의료 미비로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고 평균 수명은 30을 못 넘겼다. 일본 통치 시대에 전국의 학교나 의료를 확립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이 책 자체는 아마 평가가 높겠지만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한국인지 잘 모르겠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왜? 정말로 일본 언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뒤처지는 느낌? 아니야. 사람이 취조라면 남을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리고 싶지 않을 뿐.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자신에 대해서는 느긋한 것이다. 근로시간이 길다고? 하긴 회사에 있는 시간은 길지만 근로시간은 아니야. 회사에 있기만 하면 바로 비실비실 놀러 나가버리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든다. 이 기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 사람이랑 같이 일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거 기사야? 일기인 줄 알았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걸 금방 알았어. 저널리스트라면 좋아하는 곳을 취재하더라도 한 걸음 물러서서 봐야지. 아쉬운 일기였다. 일제강점기에 문명이 향상됐고 일본의 교육 덕에 제대로 말을 읽고 쓸 수 있게 됐다. 뭐 일본보다 많이 일해도 일본보다 생산성이나 기술력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일본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필자는 불안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항상 타국과 자국을 비교하여 순위를 매긴다. 또 역동성을 격찬하지만 한국은 앞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를 카피하거나 흉내낼 뿐이다. 필자는 좀 더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판사도 기사를 돌려보는 일을 하지 않았나요? 한국 영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역사의 진실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아사히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일하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도 보고 그러지. 그래서 직장에서 와이파이 끊기면 화를 낸다. 아무리 오랜 시간 일하고 있어도 내용이나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 돌쇠 한마디. 전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뇌피셜 작동시키느라 분주하군요. 아직도 이렇게 자신들을 되돌아보지 않으니 다행이지 뭡니까?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